자, 사실 적시 OX 판례를 봅니다. 자, 1번 판례 보면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 이것을 뭐라 한다 했어요? 공지의 사실이라 한다 했죠. 자, 공지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역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했다면 죄가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 할지라도 역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했다면 죄가 됩니다. 자, 3번 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 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 교재에는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볼 거예요. 자,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라고 판단된다면 죄가 되는데요. 그 사례가 2번입니다. 자, 이 피해자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아닌데 동성애자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죄가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한테 동성애자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령 이 친구가 동성애자라고 해도 이런 글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됩니다. 죄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고 4번을 보면 사실적시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 일반적이겠지만 간접적도 됩니다. 우회적 표현도 이 간접이나 우회적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했다면 죄가 되는 것이다. 것이죠. 그래서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암시적 발언이 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 등을 훼손했다고 보면 이것도 죄가 됩니다. 자, 사실적시는 스스로 실험한 것이든 전해 들은 것이든 불문한다고 했고요. 자, 그 사례가 2번이죠.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처자식 동그라미 같이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동거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3번도 보시면 6번도 보시면 하품을 하는 X라고 말했습니다. 동그라미. 이것도 죄가 된다라고 봤어요. 의정활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즉 의정활동, 하라는 의정활동은 안 하고 하품만 한다는 거죠. 하품을 왜 합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하품하는 거예요. 자, 죄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죄가 되지 않는 거 볼까요?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은 사실적시도 아니고 뒤에서 보겠지만 고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안 되고요. 앞에서 배웠죠. 고발했다고만 얘기했지 어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기라든지 어떤 경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다면 단순히 고발 이 한마디만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 나오네요. 자, 이 3번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인데요. 자, 우리나라 유명 소주 회사가 이 소주 회사가 이제 진로입니다. 이 진로 소주 회사가 일본 기업으로 넘어갔죠. 일본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소주 회사가 일본 기업이 된 것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인데 일본 기업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것이 명예훼손적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소주 회사가 한국 거야 일본 거야 미국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그 회사의 명예훼손적 발언이 되냐고요. 자, 우리나라와 일본은 좀 특수한 관계가 있죠. 뭐 식민 지배 하에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소주 회사가 일본 기업에 넘어갔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일부 분들은 이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진로를 안 사 먹을 거예요. 즉 구매력은 떨어질 겁니다. 구매력, 판매량은 떨어진다의 문제와 명예훼손이 된다는 부분은 좀 다른 거죠. 그쵸? 그것을 같이 이퀄 관계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되었네, 미국 기업이 되었네 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말은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갖고서는 어떤 회사의 특정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요 판례 색깔 표시 한번 해볼까요? 동성애자입니다. 빨간색으로 동성애자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기분 나쁘죠. 이런 말 들으면.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일본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 갖고서는 뭐 그치? 색깔을 이걸 해야 되겠네요. 이 색깔 말고요.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자,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밑에 조그만 글씨 설명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요. 자, 4번 볼까요?
4번을 보면 자, 이게 이명박 정부 때죠. 그 이명박 정부 때 초기에 그 미국 쇠고기 수입 현장, 농수산물 개방하고 미국 소고기 받아들였잖아요. 그랬을 때 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있어서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파란색이네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 판단 문제 아닌가? 그렇잖아요. 제대로 파악했네, 파악하지 않았네, 네가 조사해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이 피고인의 스스로의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 의견 진술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실태를 확인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네 생각이지, 네 개인적인 생각인 것뿐이겠지. 그래서 사실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전과 13범인 것이 확실하다. 확실한 거 확인해 봤어? 전과 기록 떼봤냐고, 그쵸? 전과 기록 떼봤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확인도 안 해본 상태에서 저놈은 전과 13범인 것이 확실한 놈이야 라고 말한 것은 네 개인적인 생각이죠. 개인적인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 의견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사실 적시한 바가 없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종교 얘기 나와 있네요.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타종교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했습니다. 그 다음,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한 표현을 썼다 손치더라도 다소 모욕적이라 했잖아. 구체성을 띠고 있는 부분은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사실 적시를 할 때 구체성을 띠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했는데 그 어떻게 우스꽝스러운지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우스꽝스러운지 세세하게 표현하지 않았겠고 또 구체성이 아닌 그냥 다소 약간 모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사실 적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7번도 쭉 읽어보시고 이거 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이래. 의견. 이게 사실 적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적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한 판결입니다. 자, 다음 판례 뻗거 세무치시고 대머리 세무치시고 이것은 명예훼손으로는 보지는 않았고요. 모욕으로는 봤어요. 모욕은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적시 이 자체만 갖고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내용도 없고 그래서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단순한 모욕죄는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사실 적시가 되려면 어떤 특정 문구에 의해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급은 되어야지 사실 적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 급이 아니라면 사실 적시라고 볼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문구가 뭐지? 앞에서 어떤 것이 있었지? 그치? 동성애자라는 이 한마디를 발설했다면 이 동성애자라는 말로 너의 성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쵸? 야, 니 진짜 동성애자야? 그쵸?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의 성 정체성을 곧바로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급은 되어야지 사실 적시가 되고 이 정도 급은 되어야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꺽쇠 2번도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갑 후보의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가 지금 조사받고 지금 구속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뭐야? 갑 후보의 운전기사가 지금 조사받고 구속되었다는 말은 아하, 조만간 그 두목인 갑도 조사하겠네. 그쵸? 아니 밑에 있는 지금 부하를 지금 조사해서 구속시켰는데 그럼 조만간 갑 부르지 않겠어요? 군수 부르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아하, 운전기사 을을 구속하고 갑 군수도 조만간 조사하겠네 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지. 에? 이 피고인이 말을 할 때 갑하고 을 얘기밖에 안 했어요. 갑하고 을 얘기밖에. 이 사람이 뭐 지청장 얘기 꺼낸 적 있습니까? 지청 구성원 꺼낸 적 있습니까?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 따라서 자, 군수로 당선된 갑 후보의 운전기사 을이 구속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한 갑을 비방하는 이 군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들을 기자들에게 발송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자에는요
군수 갑 얘기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것이지 지청장, 지천 구성원, 검찰 직원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는 지청장이나 지청 구성원의 명예훼손죄가 되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갑을 직접적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갑에 대한 죄 여부는 변론이죠. 그건 별도로 하고 일단 지청장이나 지청 구성원은 죄가 되지 이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시험은 1번이 나왔죠. 1번이 나왔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2번도 좀 같이 봐두시면 돼요. 자, 다음 판례 볼까요? 자, 10번도 옛날 판례이긴 하지만 출제는 잘 되진 않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을 한 다음 피해자 의장 축사 등 작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의장의 축사가 꼴불견이었네 그랬습니다. 이건 네 생각 아닙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너의 의견 표현 가치 판단의 문제이지 진짜 꼴불견인지 아닌지 확인해봤어? 그렇잖아요. 뭐 투표해봤어? 진짜 꼴불견. 니만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죠? 니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다른 사람 이 지금 의장이라 했는데요. 의장이 축사를 할 때 거기에 의장의 축사를 들은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군수라고 했죠. 군의회 의장인데 군의회 의장인 피해자를 비방. 군의회 의장이 축사를 할 때 그 앞에 쭉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쭉 앉아 있는 그 사람들 모두 다가 저 새끼 저거 꼴불견이네. 이렇게 의견 표현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꼴불견인지 아닌지는 네 개인적 네 혼자만의 생각인 것이지 만인 모두 다가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 너 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어떤 사실 적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 너의 순수한 의견이다. 너의 순수한 논평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번 가보죠. 자, 요것은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갑이라 했는데 이 갑이 누굽니까? 이 불임 사건 얘기 나와 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 요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민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불임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나중에 민변 변호사로 활동할 것을 활동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하나 있죠. 변호인인가? 송강호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 피고인이 이 갑 후보 대통령이었죠. 실제 나중에 대통령이었죠. 이 갑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갑은 공산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활동을 해왔다. 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 발언이 이 명예훼손죄가 될까? 이것도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 표현이라는 거지. 진짜 이 사람이 공산주의 활동을 했는지 조사해봤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처의 장인이지. 부모님이죠. 그 장인이 완전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할 때 그랬잖아요. 그 장인이 빨갱이라고 해서 내가 마누라를 버려야 됩니까?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인이 빨갱이라고 해서 이 노무현 대통령도 빨갱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라는 증거 있냐고. 그 증거를 제시해서 했다면 모를까? 단순히 이 사람이 공산주의 활동을 해왔다라고 한 발언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나와 있네. 이 피고인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적시. 사실적시라고 하는 것은 뭐 증거를 내놓는다든지, 그렇죠? 뭐 신문기사 스크랩, 뭐 최소한 그거라도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공산주의자 발언만 했다면 이 자체만 갖고서는 너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음 판례. 자, 12번 판례는 최근에 출제가 좀 됐죠. 최근에 뭐 경찰 시험도 나오고 경관부에 나오고 7급 검찰직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초등학생인 딸 갑에 대한 학폭을 신고하여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이 자신의 카톡 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 그랬습니다. 학교폭력범. 학교폭력법은 접근 금지다 라고 해놓고 그림말 3개를 표시하였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죄가 될까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학교폭력범이라고 했고 이름 적시 안 했어.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또
이 학교 폭력범이라고 했다면 그 학교 폭력범이라고 증빙할 만한 활동, 조직, 활동, 이런 활동을 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도 열거하지 않았어. 그냥 학교 폭력범이라고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지, 조직 활동도 얘기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것은 구체성을 좀 결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범이라는 단어만 갖고서는 구체적 사실을 열거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민사 판결에서 사실을 인정했다 해서 항상 진실입니까? 민사 판결에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항상 그게 진실이냐고. 판결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민사에서 인정하면 형사에서 인정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민사에서 보는 관점과 형사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실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 판결을 통하여 사실 인정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와 반대되는 그쵸? 사실 주장이나 견해, 개진 등을 통하여 형법상의 문제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민사에서 인정했다 하더라도 형사 그와 반대되는 사실 주장, 개진 등을 통해서 형법에서는 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인정이 있었다 해서 형사에서 구속 요건이 해당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지문 자체가 한번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봐두세요. 여기 나와 있네. 박근혜 대통령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대통령 세무 쳐볼게요. 공적 인물이죠? 공적 관심사 아니고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일반 민간인하고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일반인보다는 완화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 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사실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 심히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했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한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되지 않는다라고 본 판례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동장인 피고인이 이 자치위원회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제 열린 당산제, 자, 마을제사입니다. 여기에 누가 왔느냐면 이혼녀가 왔다는 거예요. 참석을 했다. 이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좋게 평가하는 일이 많았다. 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요즘 마을 제사 지내는 곳이 우리나라에 뭐 손꼽죠. 뭐 많이 사라졌는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저도 시골 출신인데요.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마을 제사를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당시만 하더라도요. 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죠. 특히 남녀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했다고 하면 좀 안 좋게 봤어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있어서 그랬어요. 모든 결혼 책임, 파탄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 그때는요.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자가 첩을 두는 경우도 뭐 용인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우리 아침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첩 관계 관련해서 아침 연속곡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대부분의 책임은 이제 여자에게로 이제 귀책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혼했다고 하면 좀 안 좋게 봅니다. 자, 그랬던 얘기를 요 마을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땐 아직도 그런 사상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요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원래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도 우리가 이제 몸을 깨끗이 하고 이제 목욕 샤워를 하고 나서 깨끗이 한 상태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혼자가 왔기 때문에 부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이혼했는데 왜 왔느냐, 당산제에 왜 왔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뭐 더더덜도 얘기를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왜 이혼했는지 그리고 파탄 책임이 누구인지 이런 것 일절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혼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구체적 사실관계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정탄다, 뭐 안 좋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개인적 견해 아니겠습니까? 사적인 견해이지 어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서 명예훼손죄로 보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 이 판례는 이제 9시 뉴스에서도 등장했던 판례죠. 자, 피고인이
이제 책에다 자신이 쓴 책에다가 이러한 제국의 위안부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그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런 따옴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글을 실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나중에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죄가 아니다 이렇게 확정 판결 났던 사건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한 그 일의 내용이 군인 상대로 매춘하는 것임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리고 본인 선택에 따라서 누가 뭐 강요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위안부가 되었다는 내용에 그래서 본인 선택에 따라서 위안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춘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썼겠지요. 라는 제국 위안부라는 타이틀을 갖고 책을 출판했는데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본인 선택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작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뭐 줄줄줄줄줄줄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선택에 따라서 했다는 부분은 본인 개인적 평가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 출제가 좀 많이 됐었던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사칭해서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가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적시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기술식입니다. 추상적 연범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수가 됩니다. 현실적 인식 여부는 요하지 않아요. 그 예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옛날 사시에서 목욕탕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귀담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수입니다. 왜? 인식하는 상태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관련된 기출문제 정리를 해두시고 기출문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자, 추상적 연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수,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기수, 위험범위니까. 결과범 아니라 그랬죠? 침해 결과 밑줄 X, 요하지 않는다. 종료식입니다. 자, 이것도 출제 최근에 많이 됐습니다. 서적이나 그러한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매체 올리면 그 게시 행위 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이때 종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기수 시기 종료 시점은 정보통신망도 똑같아. 정보통신망에 올리게 되면 기수 시기나 종료 시기가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달라진다고 해서 나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틀려요. 그러니까 기존 매체에 올리면 신문이나 서적 같은 기존 매체에 올리면 올리는 순간 기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올려도 SNS라든지 그쵸? SNS라든지 이런 뭐 카톡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하는 거 그런 거에 올려도 똑같이 기수 종료 시기 똑같다 이거예요. 자,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 자,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적실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고의 내용이 되고요. 자, 본질은 목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목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밑에 판례. 자, 고의라고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말하죠. 그리고 전파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용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용인설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자, 밑에도 보면 자,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밑에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하여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자,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요 일반인과 행위자를 바꾸면 틀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쉬워요. 마지막 줄 보게 되면 여기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누구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그쵸? 범죄 행위를 한 당사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이 심리 상태를 추인한다는 말은 바로 행위자의 입장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행위자를 바꾸면 틀린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307조 2항에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허위죠, 허위. 허위라고 하는 점 그리고 평가저하, 허위라고 하는 점, 평가저하,
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 비방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목적범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 자, 그 밑에 판례도 자, 이 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려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되고요. 그리고 주관적으로도 허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즉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입증한다? 그렇죠. 검사가 입증하죠. 자, 고의가 되는 판례를 봅니다. 자, 키워드만 따지면 됩니다. 자, 지고지순의 뜻이 뭔지 아냐? 재벌님 동그라미 치시고 관계는 끝났냐? 라는 그 댓글을 게시했을 때 명예훼손이 된다고 봤습니다. 재벌의 아이를 낳았느냐? 됐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도 보면 최신 판례인데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피해자들이 이상한 남녀 관계인데 그 치정 행각을 가리기 위하여 개명을 하였다라고 했을 때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말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직 출전되지 않았는데 공부 같이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고의가 부정되어서 주가 되지 않는 판례를 봅니다. 자, 확인 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면 고의가 없다고 봅니다. 밑에도 확인코자 질문했다면 고의가 탈락되고요. 역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발선하게 된 것은 고의가 없다고 봅니다. 자, 소문의 진위 확인이죠. 고의가 없다 보고요. 여기도 진위 확인입니다. 없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도 책임을 추궁받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발설하게 된 얘기라면 고의가 탈락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자, 광우병 사건이죠.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였다. 졸속 세무 치시고요. 자, 그래서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발설하게 되었을 때 고의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도 보면 자,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것만으로는 이러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고요. 다음 판례도 자, 경비원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 소장인 피해자는 낮에 근무를 하면서 경매받으러 다닌다라고 말했을 때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판례 보죠. 자,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 심판원이 무효 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입니다. 확정되기 전에다 세무 치시고요. 자, 이러이러한 내용을 적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고의가 탈락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 보세요. 자,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무효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허위라는 인식도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고의가 탈락되어서 허위사실 적시가 되지도 않고 업무방해죄라도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자, 차고 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했을 때는 1항일까 2항일까? 1항으로 봅니다. 1항. 그 다음에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했을 때는 1항으로 볼까 2항으로 볼까? 1항으로 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총론 시간에 그 차고론 할 때 좀 배우긴 하는데 크게 뭐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 판례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이 판례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307조 1항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린 진실인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 진실은 아니다라고 제가 명예훼손죄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07조 1항은 진실로도 될 수 있고 여기 사실은 진실로도 될 수 있고 허위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필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의견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대치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1항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도 될 수 있고 허위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허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뭐가 된다? 1항이 됩니다. 2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 그 307조 1항 할 때. 307조 1항. 진실이어야 되고, 진실이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307조 1항 된다 그랬죠? 그쵸? 허위라 할지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이것도 307조가 된다 그랬잖아요. 307조 2항이 되려면 객관적으로도 허위여야 되고 내가 허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2항이 되는 거고요. 그 필기를 해드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은 이거 안 써도 돼요.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허위라 할지라도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인식이 없을 때는 뭐로 간다? 1항으로 간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위법성 파트. 자,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의 총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형법 총론에서. 자, 피해자 승낙이 있었죠? 정당행위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거나 여기에 해당되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판례. 빨간색으로 호로 XX, 견 XX, 견 동그라미 이런 말들은 조각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로 평가되지 않고 명예훼손죄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 그렇지만 다음 페이지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 입장이죠. 피해자 입장에서 또 사과를 절취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관리자와 동네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다? 명예훼손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죠. 그리고 전파성도 인정됩니다. 전파성도 인정되지만 그래서 구속요건 해당성은 구비되었지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보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그 사본, 고소장에 사본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소장의 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봤죠. 그렇게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